어느 날 갑자기 38세의 마이클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19년 동안 곁을 지킨 약사 아내는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기이할 만큼 덤덤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고 일어나면 금방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이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결국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고 한참 뒤에 밝혀진 아내의 잔혹한 진실은 온 지역사회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Vacation together and he is a dear friend. You miss him? I do. (1980년 12월 23일) 웨스트버지니아주 베클리에서 태어난 마이클 코크런은 어릴 때부터 타고난 운동선수였습니다. 10살 때 미식축구와 야구를 시작해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 대표급 파워리프터로 맹활약할 만큼 뛰어난 신체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이후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IT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였고 지역 사회에서도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쉐이디 스프링 지역에서 수년간 청소년 미식축구와 야구팀을 코치하며 아이들을 돌봤는데 학부모들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아이들은 그를 삼촌처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마이클을 두고 처음 만나 딱 5분만 대화해보면 평생 알고 지낸 동네 친구처럼 편안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이클은 17살의 어느 날 운명의 소녀 나탈리를 만났습니다. 한 스포츠 용품점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동갑내기 나탈리를 본 순간 마이클은 첫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수줍은 고백으로 시작된 사랑은 뜨거웠고 한시도 떨어지기 싫었던 두 사람은 1999년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화촉을 밝혔습니다. 이후 이들은 웨스트버지니아주 데니얼스에 위치한 그림 같은 저택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넉넉한 수입과 안정적인 직업 덕분에 생활은 풍요로웠고 부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삶을 일궈나갔습니다. 딸 니콜과 아들 애슈턴이 태어나면서 이들의 가정은 마침내 완벽하고 단란한 행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남편 마이클이 다정함으로 주변을 사로잡았다면 1980년 11월생인 아내 나탈리는 비상한 두뇌와 진취적인 성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2005년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오크힐의 라이트 에이드 약국에서 근무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곧 수석 약사 자리에 올라 갓 졸업한 신참 약사들을 교육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탈리는 자신을 당뇨병 전문가이자 공인 당뇨병 교육자로 홍보하며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웃이었던 제니퍼와 크리스 부부에게 약사 나탈리는 단순한 이웃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의 비상 인슐린 연락처로 의사 대신 나탈리의 이름을 적어두었을 만큼 그녀는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은인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함께 여행을 다닐 만큼 누구보다 가깝고 돈독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나탈리는 오랜 시간 근무하던 약국을 돌연 그만두었고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회사는 정부 계약 전문 기업인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솔루션즈와 택티컬 솔루션즈 그룹 두 곳이었습니다. 나탈리는 가족과 지인들을 모아놓고 은밀하면서도 대담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들이 미국 국방부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극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상상 초월의 액수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탈리는 당당하게 우리 회사의 가치는 현재 5억 달러, 한화로 약 6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은 그녀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존경받는 약사였고 실제로 눈앞에서 부를 과시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탈리가 설립한 회사들은 모두 유령 회사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기나 의료비품 입찰 공고를 내면 우리 회사가 낙찰을 받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구조라며 치밀하게 속였습니다. 심지어 1,000달러를 투자하면 6,000달러로 돌려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약속까지 덧붙였고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은 기꺼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부부의 회사인 TSG 웹사이트는 국방부, 연방재난관리청, 국토안보부, CIA 등 정부기관을 포함한 화려한 고객사 명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TSG는 원래 의료장비, 마스크, 총기류 등을 판매하는 도매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정부 계약건들을 샅샅이 뒤지는데 몇 시간씩 매달렸고 건수를 찾아내 나탈리에게 말해주면 나탈리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 마이클이 정말 엄청난 투자 기회를 알아냈어라며 설득하곤 했습니다. 마이클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지역의 사업가, 변호사, 치과의사 등 여유 자금이 있을 만한 이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연방정부와 막대한 규모의 총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 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즉 다단계 금융사기였던 것입니다. 나탈리는 연방 공무원, 은행 관계자, 가상의 연방준비은행 직원, 심지어 미국 상원의원의 이메일까지 정교하게 위조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쥐어주며 이번에 또 다른 대형 국방부 계약이 있으니 재투자하면 수익이 몇 배로 뛸 것이라고 유도하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그녀는 시부모의 은퇴 자금을 포함해 최소 11명의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약 250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We invested $245,360.69. That was our retirement savings. 2018년 말 나탈리와 마이클은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트와 오토바이, 고급차를 사들였으며 호화 휴가를 떠났습니다. 나탈리는 명품 가방을 쓸어 담고 고가의 강아지 2마리를 분양받는 등 탐욕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곳에 돈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자선활동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지역 중학교에 체력 단련실을 기부하는가 하면 다니던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갈 곳이 없어지자 그가 머물 수 있도록 직접 집을 얻어주기도 했습니다. 나탈리 역시 지역 단체에서 온갖 꾸준히 일을 솔선수범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웃의 아픔이었던 소아당뇨 연구 모금 행사를 주도하며 깊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아프리카의 마을을 통째로 사서 집을 지어주고 집세를 대신 내주는 것이 자신들의 선교 사명이라며 주변에 말하곤 했습니다. 2019년 초 마침내 폰지 사기의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은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사방에서 내 투자 수익금은 언제 주느냐며 압박이 옥죄어 오기 시작하자 사면 초가에 몰린 나탈리가 선택한 비열한 카드는 지인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느닷없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상적인 대화나 업무가 전혀 불가능하다며 처량하게 연기를 펼쳤고 아픈 환자 행세를 하며 어떻게든 분노한 투자자들을 달래고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투자자가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서 직접 만나 계좌에 들어있다는 수억 달러의 존재를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미팅은 2019년 2월 6일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 전세 비행기까지 예약되었고 마이클도 같이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없었던 나탈리는 이 만남을 무조건 막아야만 했습니다. 나탈리는 즉각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팅 이틀 전인 2월 4일 남편이 심한 알레르기를 앓고 있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 잔탁스를 처방받아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5일에는 자신이 독감에 걸린 척 병원을 방문해 훗날을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2월 6일 새벽 린치버그행 비행기는 소리 소문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2월 6일 오전 9시 30분경 나탈리는 당뇨 환자 아들을 둔 이웃 절친 제니퍼에게 다급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과 자신 둘 다 독감으로 너무 아프며 자신의 혈당이 280까지 올랐는데 인슐린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의심 없이 속효성 인슐린 한 병을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오 무렵 나탈리는 남편에게 알레르기 성분이 든 약을 먹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치명적인 양의 인슐린을 주사했습니다. 당뇨가 없는 건장한 성인에게 인슐린이 대량 주입되면 혈당이 폭락해 뇌가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잠시 후 집 수리를 하던 인부들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마이클은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희미한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놀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나탈리는 독감에 걸려서 그렇다며 약을 먹었으니 자고 일어나면 나을 것이라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인부들은 급한 대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마이클을 거실 소파로 옮겼습니다. 그날 낮 동안 그 집에는 작업자, 의사보조사, 주 경찰관의 아내까지 여러 사람이 발을 들였지만 약사였던 나탈리가 독감이니 자면 낫는다고 못 박는 바람에 그 누구도 선뜻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거나 911에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소름 돋는 점은 남편이 소파에서 뇌가 파괴되며 죽어가던 그 시간에도 나탈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 이메일을 보내며 유령회사 지분을 팔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날 저녁 참다 못한 마이클의 친한 친구인 크리스가 강제로 그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의 혈당은 의학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인 20일이었습니다. 정상 성인의 혈당이 80에서 100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대량 투여하지 않고서는 생리학적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기도 삽관을 하고 포도당을 주사한 뒤 2월 7일 새벽 그를 찰스턴 지역 의료센터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이때도 나탈리의 거짓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남편이 멕시코에서 구입한 보디빌딩 보충제를 평소 복용량의 25배나 과다 복용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의사들은 마이클이 심각한 뇌부종, 고칼륨 혈증, 중증 저혈당증으로 이미 뇌사 상태에 빠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사기 청문회를 미루기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믿었던 건강한 남편을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나탈리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어머니이자 30년 경력의 베테랑 등록 간호사인 도나에게 아들의 위태로운 상태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만약 도나가 낮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직업적 직감으로 당장 구급차를 불렀겠지만 나탈리의 방해로 그녀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있던 도나는 남편이 건넨 전화기 속 사진을 통해 병상에 쓰러진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I was in the bed. Eddie brought me my phone. He said, "You got a text message from Natalie. It's 10:30 at night." She sent me a picture. There's Michael Brandon in the bed, and he's on the ventilator, unconscious, unresponsive. I just kept asking her on text message, "What happened? What happened?"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몰아쉬고 있던 그 순간에도 나탈리는 병실에서 유령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문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시부모의 은퇴 자금까지 훔친 장본인이면서 시어머니 도나에게 새로운 대형 계약 기회가 있으니 투자하라는 파렴치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젊고 건장했던 38세의 마이클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나탈리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따라 2019년 2월 12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진실은 은폐된 채 그의 최초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으로 자연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건장한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수사관들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파렴치한 진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투자자가 경찰서에 가서 나탈리의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최근에는 나탈리가 가진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게다가 제보자는 경찰에게 마이클이 최근 사망했는데 그 정황이 다소 의심스럽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당시 마이클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나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블레드소 수사관은 금융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해 나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나탈리는 남편이 운동 보충제로 복용하던 멕시코산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에게도 이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추적해보니 해당 약물을 주문한 사람은 마이클이 아닌 나탈리 본인이었으며 배송지 또한 플로리다였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나자 나탈리는 마이클이 평소 보디빌딩을 위해 인슐린을 스스로 주사해 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I'd always been learning that that's not safe. It even came in a bottle that said for animal use only, not for human ingestion. It's like syrup. Right. We're taking it to gain mass, and
to keep its belly cut up. And it Gotcha. also had an insulin component in it, which bodybuilders can manipulate insulin to cut muscle. 하지만 마이클이 인슐린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는 극심한 바늘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약사였던 나탈리는 자신이 똑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착각해 너무 많은 정보를 흘렸고 스스로 인슐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림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경찰에게 결정적인 살인용의 선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 사기가 아닌 명백한 살인 사건임을 직감했고 방대한 금융 기록과 은행 명세서를 수집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했습니다. 2019년 중순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관들은 나탈리의 집을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여러 대의 전자기기를 압수했습니다. 추출된 수천 페이지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잔혹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마이클은 철저히 이용당한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약건을 넘겨주면 아내가 완벽히 처리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 나탈리는 금융기관과 대출기관의 로고를 정교하게 위조해 가짜 서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방준비은행 직원 명의의 가짜 이메일 주소까지 만들어 남편에게 건넸고 마이클은 실존하지도 않는 주소로 열심히 메일을 보내며 자신이 진짜 정부 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수색 중 냉장고 안에 있던 인슐린 한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인슐린은 마이클이 쓰러진 2월 6일 오전 나탈리가 이웃 제니퍼에게 혈당이 올랐다며 긴급히 빌려간 바로 그 속효성 인슐린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집에는 당뇨 환자가 없었으므로 인슐린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7달 뒤인 2019년 9월 차갑게 식어있던 마이클의 유해가 마침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초 사망진단서에 적힌 자연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잔혹한 타살의 증거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입증하기 위한 전격적인 시신 발굴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부패가 진행되어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나탈리는 뻔뻔하게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역의 한 사업가에게 유령회사를 매각하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챙겼습니다. 다행히 피해가 더 커지기 직전 경찰이 개입해 이를 차단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나탈리는 2019년 7월 24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폰지 사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회사 수표에 직접 서명도 했다고 말하며 고인이 된 남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 24일 나탈리는 250만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전신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된 그녀는 결국 재판까지 가지 못하고 죄를 인정했으며 연방교도소에서 1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이미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이던 나탈리는 마이클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로 마침내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핵심 범행 동기는 사기 행각의 은폐였습니다. know what was going on. But he was determined to find out. Because people were saying, hey, we invested in your company in this plan, and we're not getting our money back. And he was frustrated. He was very frustrated. But 검사 측은 2019년 2월 6일 마이클이 진실을 확인하고자 은행으로 가기로 한 당일 건강했던 그가 갑자기 발작으로 쓰러져 혈당이 20일까지 떨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탈리가 사기 행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클이 아내에게 철저히 조종당하고 범죄에 강제로 연루된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학대의 피해자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나탈리의 변호인 측은 마이클 역시 그 돈으로 큰 혜택을 누렸다는 점을 지적했고 검찰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오직 계약건을 따내는 일만 담당하고 있었고 실제로 돈을 관리한 사람은 마이클이 아니라 나탈리였다는 사실을 지인들이 증언했습니다. 나탈리는 수사관들에게 제니퍼의 아들이 당뇨를 앓고 있어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인슐린 병을 자기 집 냉장고에 대신 보관해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석에 선 제니퍼가 사건 당일 나탈리의 요청으로 나탈리에게 인슐린을 보냈다고 증언하면서 그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Said that her and Mike, they were both sick and she had to start taking small insulin shots. I know she said that the flu and the norovirus had hit her hard and made her more sick because of the cancer that she had. Then I had asked her if she was going to the cancer center or Dr. Halsey. And then I volunteered a vial of insulin if she needed it. Did she accept your offer of help? Yes, she did. 제니퍼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찾아간 제니퍼에게 나탈리는 상상치도 못할 부탁을 했습니다. 나탈리가 제니퍼에게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롭다며 남편의 얼굴을 베개로 덮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흐름을 단숨에 뒤집은 것은 마이클의 절친 크리스의 증언이었습니다. Mike was one of my best friends. And, you know, we did a lot together and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And, you know, we not only personally, but we coached sports together and, you know, vacationed together. And he was he is a dear friend. You miss him? I do. 변호인은 마이클의 평소 건강 상태가 나빴다며 과거 입원 기록을 들이밀었지만 크리스는 단호했습니다. 그땐 마이클이 의식도 또렷했고 대화까지 나눴다며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진 이번 사건과는 본질부터 다르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평소 그가 일반 보충제 외에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에는 손도 대지 않는 성격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인의 논리가 무너지자 법정에는 숨겨진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과거 자신에게 아무래도 내가 독살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는 한 계약업자의 폭로가 터져나왔고 뒤이어 증인석에선 FBI 화학자는 법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근육 증강제 약병을 정밀 조사한 결과 그 안의 내용물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전혀 다른 물질로 정교하게 바꿔치기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이 과거에 왜 그토록 자주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이유가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이 촘촘하고 소름 돋는 시간대별 정황 증거 앞에 배심원단은 나탈리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6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나탈리에게 1급 살인인 죄를 적용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